저는 기프롱달이고요. 근데 오늘 뭐 갑자기 라이브를 켠 거는 방학 겨울방학 이제 특강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뭐 카페 게시물로도 제 생각을 열어 나누지만 뭘 했고 또 어떻게 했고 또 이런 수업에 관심이 계신 분들 또 수업에 참여한 분들께 뭐 카톡으로도 그리고 카페 게시물로도 인사를 드리지만 목소리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한번 라이브를 켰습니다. 방학 때마다 이제 보통 와파서당에서 이제 고전 읽기를 좀 뭐라고 할까요? 깊이 있게 혹은 긴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데 매 방학마다 삼국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겨울방학에 삼국지 읽기 수업이 총 4개 수업을 진행했고요. 각각 조금씩 다른 책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그림으로 보는 삼국지를 보았고요. 총 5권 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뭐 한 3학년에서 지금 참여한 친구들은 한 6학년 정도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야. 만화 삼국지를 함께 읽었고요. 총 15권입니다. 요건 5권. 그리고 한 이번에 참여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예비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있어서 고정욱의 삼국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총 10권이죠. 그 각각의 수업마다 이제 목표는 다른데요. 이제 그림으로 보는 삼국지 같은 경우는 처음 읽는,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뭐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또 깊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처음 보면 배경도 낯설고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아서 혹시라도 삼국지 읽는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좀 소개하는 삼국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전 읽기의 흥미를 돋구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으로 보는 삼국지 이 책을 5주에 걸쳐 읽었고요. 만화 삼국지는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만화 삼국지를 읽으면서는 뭐 다 그림으로 본 삼국지도 그랬지만 한자 표현을 익히는 데 주목을 했어요. 삼국지에는 정말 많은 고사성어 그리고 한자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삼국지 이야기를 한번 곱씹고 한자 표현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고정욱의 삼국지는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글쓰기 이제 수업 이름은 글밥 읽는 삼국지라고 총 5주에 걸쳐 10강 매 시간마다 한 권씩 읽고 참여하는 거죠. 요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10권을 읽고 이 수업에서는 400자 원고지에 10편의 글을 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직 과제가 안 올라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10편의 글을 다 쓴 친구들에게 이제 첨삭과 함께 간단한 편지들을 짧게 남기고 그랬습니다.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여러 차례 저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를 끌기에도 좋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한편으로는 이야기 책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글밥을 읽히고 또 고전이나 역사에 관심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매 방학마다 이렇게 아이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진행을 하면서 뭐 느끼는 게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아이들의 글쓰기를 보면서 좀 반복되는 모습도 보이고 확실히 글쓰기를 아이들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와파사당에서 진행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크게는 두 트랙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고전과 함께 한자 표현들을 쓰고 익히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읽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건 고전을 보통 이제 만화 같은 텍스트로 많이 접하죠. 그래서 낯선 고전들을 조금은 친숙하게 전하면서 한자 표현들을 쓰고 익히는 수업이라면 이제 글이 읽는 읽기와 함께 이제 글쓰기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삼국지가 전자라면 고종옥의 삼국지를 갖고 보는 건 후자이겠죠. 경험으로는 고종옥의 삼국지는 참 그래도 저는 삼국지를 아이들과 어떤 걸 읽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이 잘 읽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 걱정을 했냐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편지를 그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삼국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전쟁 이야기고 영웅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확실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읽으면서도 더 신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여학생들이 좀 많아서 이제 이 줄글책을 읽으면서 흥미를 많이 있어 할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잘 읽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좀 걱정했던 거는 보통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설계를 했던 거는 처음으로 삼국지를 그림으로 보는 삼국지를 접하고 그 다음에 만화로 한번 읽고 만화로 익숙해진 이야기를 줄글로 읽으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를 잡았는데 물론 꼭 이 순서대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냥 만화로 처음 삼국지를 접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번에 참여했던 친구들 가운데도 처음으로 고종욱 삼국지를 첫 삼국지를 읽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줄글로 읽다 보면 이 줄글이 뭐 아이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줄글책이 주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줄글책을 잘 읽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책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삼국지라고 하는 컨텐츠의 힘인지 그래도 잘 읽어갖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이들과 400자 쓰기를 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저희 사당 그 와파사당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글쓰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글쓰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냥 뭐 자유롭게 쓰는 뭐 이럴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줄 노트를 주고 거기에 짤막하게라도 코멘트를 남기는 훈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포맷에 따라 쓰는지가 다르죠. 뭐 어디는 이렇게 그냥 사각형 글쓰기 칸을 주기도 하고 몇 줄, 한 3줄에서 5줄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와파사당에서는 계속 원고지를 쓰기로 합니다. 원고지를 쓰는 이유는 어쨌든 요즘에 이제 글쓰기를 다양하게 가르치긴 하는데 원고지 쓰는 경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원고지로 쓸 때 조금 더 또박또박 정서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00자 쓰기를 했고 매 시간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이제 쓰는 글쓰기를 했어요. 글쓰기를 계속하면서 느끼는데 이제 삼국지 같은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일단 책이 갖고 있는 볼륨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볼륨이 있고 인물이 많고 사건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 쓸 소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를 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책들 갖고 글쓰기 하는 것보다는 제법 이제 잘 쓰고 재밌게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랑 글쓰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장벽이 있죠.
사실 글쓰기를 안 해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글쓰기 자체가 갖는 두려움도 있고, 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 꺼려함을, 그리고 낯선 사람이랑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처음 수업을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교환과 함께 우편으로 사백자 원고지에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뭐 답장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낯선 어떤 그런 어색함 이런 걸 좀 누그러뜨리고 조금 더 즐거운 글쓰기가 되도록 했죠. 이제 아이들이랑 글쓰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후기 겸 글쓰기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글쓰기라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과는 같아요. 왜냐하면 왜 글쓰기가 힘드냐?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본 친구들이랑 안 써본 친구들.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논술 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원고지 쓰기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해봤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틀을 갖춘 글쓰기. 무슨 얘기냐면 문어체적 글쓰기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총 10회 글쓰기를 하면서 초반에 아이들과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은 원고지 쓰는 법.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쓰라고 합니다. 쓰고 이제 그걸 교정해 주면서 원고지 쓰는 법들이 물론 아주 꼼꼼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겠지만 간단한 규칙들은 쓰면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지 쓰기를 일러줬고 이제 특히 문어체적 표현으로 쓰도록 조금씩 이제 글을 수정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사실 이제 원고지 쓰기는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원고지 쓰는 법이라고 하는 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틀을 갖춰서 문어체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구어체적 글쓰기를 처음에는 해요. 그러니까 뭐뭐 이제 자기가 말하듯이 쓰는 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독백하듯이 그래서 막 이제 글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 글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글쓰기를 할 때 어떤 막 일기체 같이 쓴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때로는 이제 씁니다형으로 이제 누구에게 발표하는 듯이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이번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면 형식을 갖춘 이제 문어체적 글쓰기로 좀 전환하도록 조금은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서 아이들이랑 느끼는 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글쓰기에 좀 실수들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들은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일기쓰기처럼 그리고 꼭 써야 되는 주어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 우리 글쓰기에서는 나는이라고 하는 1인칭 표현이 없어도 되죠. 그리고 이번에도 많이 보이는데 뭐뭐 한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아이들이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뚜렷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뭐 한 것 같았다라고 하나의 짐작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얘기해 줬었고요. 반복적으로 한번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조금 이제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연체 문장을 씁니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만연체라고 하면 하도 좀 틀린 것 같은데 긴 문장에 주어, 수어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글쓰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가능하면 짧게 이제 간명한 글쓰기로 이제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 그 코멘트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틀에서 글쓰기를 지도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국지는 뭐 읽는 자체는 이번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방학마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 10권의 책을 읽는데 확실히 느낍니다. 아이들이 처음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 2, 한 3권까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삼국지나 역사, 고전 같은 거 안 읽어봤던 친구들은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4에서 6권 지나가면 막 재미를 느낍니다. 막 신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배경도 낯설고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이제 삼국지 읽다 보면 나름 주인공격인 인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쫓아가거든요. 근데 7권부터 그런 재미가 팍 싸그라듭니다. 왜냐하면 고종욱의 삼국지 기준으로 7권에서 관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요 인물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7권에서는 관우와 장비 등이 죽고 그렇죠. 그리고 9권에서는 이제 급기야 제갈량까지 죽습니다. 그럼 이제 10권은 진짜 꾸역꾸역 읽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참여했던 친구들도 대부분 10권까지 그래도 꾸역꾸역 잘 읽었습니다. 매 방학마다 그래서 이제 5주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 요런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옛 고전 소설이 갖고 있는 힘이 떨어지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특징이 있지만 여튼 아이들이랑 또 한번 잘 읽었고요. 다른 삼국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제 아이들도 책을 마지막에 읽으면서 이 삼국지를 읽어봤던 힘을 가지고 다른 책을 읽어봐라라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책들을 꼽아주었는데 다시 한번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삼국지 같이 긴 장편 고전 소설이 사실은 읽을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뭐 4대 기서라는 표현도 쓰고요. 혹은 중국 4대 소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건 삼국지, 서유기, 그리고 수호전. 뭐 여기에 이제 홍루몽을 더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홍루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호전도 마찬가지. 수호전은 유명하긴 한데 그렇게 책이 없고, 다만 여기에 이제 초안지를 더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준 건 역사 그리고 영웅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이제 수호지와 수호전을 이제 우리는 수호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초안지 같은 경우는 만화를 읽어라라고 권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화 수호지, 만화 초안지가 각각 신영우, 수호지 같은 경우는 신영우 만화가 있고요. 초안지 같은 경우는 형민우 만화가 있습니다. 모두 10권씩 책이 있는데 요걸 아이들이 한번 삼국지가 재밌었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다른 영웅 이야기가 읽고 싶다. 사실은 만약 그렇다면 초안지가 더 먼저 읽을 만한 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삼국지 무대보다 삼국지 이야기 약 400년 전 이제 역사고요. 실제 역사 소설이고, 한편으로는 삼국지에 나왔던 인물, 구도, 그리고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요소까지 굉장히 닮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름 삼국지에도 수많은 고사성어가 나오겠지만 이 초안지를 배경으로도 수많은 고사성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화 초안지를 한번 읽어보라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만화 수호지를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만화 수호지는 사실은 배경으로만 따지면
초안지나 삼국지보다 훨씬 후대 한 1000년 뒤라고도 봐도 되는 한참 뒤의 이야기라서 좀 떨어져 있지만 나름 어떤 친구들은 삼국지나 초안지보다 수호지를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로 고전을 읽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삼국지를 읽고 또 다른 책을 읽는다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준 건 만화로 또 다른 고전을 읽어라. 그랬을 때 뭐 초안지나 수호지도 있겠지만 초안지, 수호지도 있겠지만 이제 만화로 보는 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보는 사기는 총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희재가 그린 만화로 보는 사기가 있고요. 초안지나 수호지는 예전에 수업이 있었는데 요 두 책은 당분간은 확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기는 빠르면 상반기에, 늦어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파서당에서 있는 수업 만화로 보는 고전이 또 있다면 이제 만화로 보는 사기를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2학기나 뭐 한 봄, 여름 정도에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고전을 읽고 혹은 한자를 익히는 게 좋다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혹은 박시백의 고려사, 이 두 책이 있죠.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역사를 다룬다는 면에서, 그리고 옛 이야기와 함께 한자 표현을 익히기 좋은 책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계속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이 두 수업은 3월에도 시작이 됩니다. 또 그래도 줄글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뭘 읽으면 좋을까? 근데 사실 삼국지, 이제 고정옥의 삼국지를 읽었던 친구들이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볼륨이 있고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책을 읽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국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방대함, 어떤 흥미진진, 뭐 그런 거에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총집체? 정말 그거에 어떤 정수를 담은 책 같은 느낌이 드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개했던 건 서유기를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유기가 이제 읽어볼 만한 책이, 제가 출판사를 여러 찾아봤는데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선택할 만한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추천해 준 건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문학과 지성사에 나온 3권짜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서유기도 100편이 달하는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그 긴 이야기를 다 쫓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줄글책을 읽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번에도 이제 아이들과 줄글책을 읽으면서 글쓰기를 했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문의를 주시는 분들 계셨는데, 여름방학에 가능하면 토지를 다시 한번 읽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12권짜리,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이번에 겨울방학에 읽었는데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라이브를 하면 토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어떤 책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굉장히 좋았고 일정이 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6주를 내야 되거든요. 요즘은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서 안 되면 내년 겨울방학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권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서유기를 읽고 싶은 친구도 있다면, 서유기는 삼국지처럼 그렇게 좀 꼼꼼하게 읽을 책은 아니고 약간 이야기가 반복되는 면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나름 설렁설렁 읽으면 좋은 책이라서, 그래서 삼국지만큼 치밀하게 읽진 않지만 북클럽 형태로 3월부터 읽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이제 삼국지를 읽으면서 고전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겼다. 우리 고전들을 뭘 읽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였고, 이제 제가 답글을 간단히 달기도 했지만, 사실 중학교 정도에 올라가면 교과서에서도 고전 소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읽을 수 있는 책이 그렇게 읽어야 하는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고전이 판소리계 혹은 뭐 민담, 설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책들은 많지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수준에서 조금 삼국지 정도 읽었을 때 그런 볼륨감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고전이라는 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 제가 이야기해 준 책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면 김시습의 금오신화, 늘 이야기되는 한문 소설이죠. 김만중의 구운몽. 구운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더해서 사시남전기도 있지만, 그리고 한문 소설, 이제 구운몽 같은 게 한글 소설로도 남아 있지만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중학교 정도 또래가 됐다면 요 세 권 정도를 한번 마음 먹고, 뭐 출판사나 책들은 몇 종이 있는데 뭐 어느 책을 봐도 기본적으로는 많이 청소년들 눈높이에 나온 책들이기 때문에 삼국지를 읽고 만약 고전 읽기에 더 흥미를 주었다면 이런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한번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거는 뭐 이번에 삼국지를 다 읽은 친구들에게도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이 시간에도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렇게 뭐 이번 겨울방학에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바빴어요. 작년에 연말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삼국지의 무대가 되는 중국 여행을 다녀왔었고, 그리고 해가 시작되면서 바로 삼국지 읽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삼국지 수업을 마치는 김에 이런 이야기를 두루두루 한번 나누었습니다. 글쎄요, 또 뭐 생각나는 김에 그냥 목소리로 한번 라이브로도 남기고, 또 수업에 참여한 분들에게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는데, 뭐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몇 차례 이런 걸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이건 내일 시간 되면 나누려고 하고요. 이번 겨울 방학에 제가 펜을 쓰는데 이게 펜이 지금 막 말을 안 됐네요. 많이 써서 그런가 봅니다. 겨울 방학 특강으로 이번 딱 일요일 날 마쳤는데 청소년 토지를 읽었습니다. 이 정말 청소년 토지 12권 읽었는데 이 읽은 이야기는 내일 정도에 좀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할 얘기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도 많아가지고 내일 정도에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3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야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부정기적으로 뭐 이번 주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저녁 시간에 마이크를 켜서 내일은 아마 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좀 종류별로 이제 3월에 시작하는 책들, 뭐 굳이 이제 와파스당 수업에 관심을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여하시지 않다 하더라도 책들을 좀 소개하는, 제가 아이들이랑 이 책을 읽어보니 이렇더라, 이번에 이제 3월에 시작하는 책들은 대부분 이제 여러 차례 아이들과 읽었고, 그리고 대략적인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그런 거 이제 많이 문의 주시더라고요. 몇 학년 정도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그랬을 때 나름의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야 되는 어떠한 전체적인 지도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몇 차례 걸쳐서 좀 나누어서 책도 소개하고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 그런 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뭐 삼국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또 삼국지는요. 참고로 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얘기하면 삼국지는 뭐 여러 이제 세 권의 책을 저희는 다루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은 이제 겨울방학에 진행했던 처음 읽는 삼국지 한 제가 생각할 때는 2, 3 정도 나이 또래와 읽었던 것 요 수업이랑 글밥 읽는 삼국지 요거는 제 생각에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제와 함께 수업했던 친구들은 3학년도 들었긴 했었어요. 그러나 3, 4학년부터 출발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5, 6학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 수업은 방학 중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둘 다 5주 수업이고요. 보통 이제 글밥 읽는 삼국지는 주 2회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나 이제 뭐 방학 중에도 만화 삼국지는 읽는 수업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지를 지금 제가 올렸는데 3월 둘째 주부터 다시 한번 만화 삼국지 읽기를 아이고야 또 안 나오네요.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날짜를 정확하게 공유할까요? 금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3월 14일부터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매주 1시간씩 방학 때 읽을 때는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이번에 늘 방학 때 읽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 그래 딱 3주 동안 읽는 건데 그건 방학 때만 할 수 있고요. 또 한 주씩 천천히 읽는 것도 나름의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15주에 걸쳐 굉장히 길죠. 네, 만화 삼국지를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면 언제까지 가냐면 여름에까지 가겠죠. 6월 말까지 갑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혹시라도 글밥 읽는 삼국지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사실 방학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근데 처음으로 삼국지를 그냥 그런 줄글책으로 읽는 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안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소개를 처음 해주고 싶은데 그 책이 갖고 있는 특성상 뭐 역사, 인물, 사건 이게 워낙 복잡해서 권하기로는 만화로 한번 읽고 그리고 소설로 읽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을 참여했던 많은 친구들도 뭐 한 절반 이상은 좀 많은 숫자는 만화로 삼국지를 읽고 줄글로 삼국지를 읽었던 친구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 삼국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줄글책이 갖고 있는 재미를 더 생생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인데 만화로 재밌었어요. 근데 줄글로 읽으니까 더 재밌다. 아, 줄글로 보니까 더 자세하고 상세하고 풍부하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저는 그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권해드리고요. 혹시라도 줄글로 읽는 삼국지에 참여하시기를 바란다면 학기 중에 만화 삼국지 수업에 참여하시고 올 여름 이제 방학에 줄글로 있는 글밥 읽는 삼국지에 참여하시는 걸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뭐 생각을 그냥 사실 뭐 라이브를 킬 때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엄청난 준비를 하고 시작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네, 제가 뭐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유튜브에 이제 이걸 아카이빙 해놓을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건 네, 초점도 잘 안 맞고 칸도 안 맞고 막 그러네요. 혹시라도 앞에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내일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일 아마 저녁 시간에 시간을 좀 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청소년 토지, 박경리의 토지를 청소년용으로 이렇게 축약한 책이 있어요. 그 12권을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께 전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오늘처럼 그냥 이런 책에 혹은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냥 뭐 한번 참고하시면 될 만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 뒤에 또 이제 3월에 시작할 프로그램도 한번 짧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정도면 뭐 삼국지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뭐 댓글이나 혹은 DM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와파사당 카페 등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